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들어 청와대를 보게 하라. 2025년 8월 11일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 복권이 의결됐고 광복절인 8월 15일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총 2188명으로 그중 단연 눈에 띄는 2명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올까요?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이 사면, 가명,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 절차는 법률에 맡깁니다. 복권의 효과는 장래효만 발생하며 이미 확정된 당선 무효, 의원직 상실 등 기성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직위가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특별 사면과 특별 복권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형 집행을 면제받고 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의원직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 또한 형사실효와 복권으로 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보궐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면 국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이둘 사면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연합을 위한 보석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를 둔 정당입니다. 친문계 출신 조국 전 대표 지지 세력들이 만들었기에 두 당은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합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기호 3번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정치적 동맹 관계를 보였고 이에 대한 보도압으로 조국 전 장관을 특별 사면, 특별 복권시키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색채가 비슷하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운 조력자입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습니다. 즉 조국혁신당을 잡으면 원내 1당과 원내 3당의 연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조국 1인 체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하게 한 가장 큰 요인입니다. 만약 그를 사면 복권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자연스레 와해하고 표가 분산되어 다른 야당에 일부 흘러들어갔을 겁니다. 사실상 아군표를 잃은 것이 됩니다. 현재는 여대 야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는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 때 국회의 장악을 잃게 될 가능성을 대비하여 만약 그런 상황에서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다면 국회 장악이 실질적으로 재차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이 사라진다면 그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는 민주당이, 정당 투표는 조국혁신당에 흡수하는 식의 자숙형 배치로 원내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구상입니다. 즉 선거에서 같은 지역에서 만나도 친명과 친조국 서로 피해주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같이 나와 상대 진영을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명확한 비용이 뒤따릅니다. 중도층 피로, 법치, 공정 프레임 역풍, 그리고 보훈사면 논란입니다. 이들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다면 전략은 곧바로 역풍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윤미향 변수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복권으로 출마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반발은 강력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 문제는 국민 정서를 강하게 자극한 사안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치욕의 역사 중 하나인 위안부 피해자의 어르신분들의 자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을 반팽하기 세워서 조국 전 장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논란이 큰 인물을 동시에 세워 비난을 흡수하게 해 핵심 타겟에서 부담을 낮춘다는 정치계의 유명한 전술 중 하나입니다. 현재 뉴스들을 보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보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은 조국 전 대표가 훨씬 강력한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조국 전 대표가 논란이 큰 사람이라도 위안부 어르신분들을 건드린 것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사안입니다. 이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칠 사건인 것을 그들도 알지만 그런데도 윤미향 전 의원 특별 복권 카드를 내민 것은 조국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향할 여론의 비난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흐름은 그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국민 투표가 아니고 여론과의 교섭 테이블도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결정 구조가 대통령의 일방적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덕적 영리는 건드린 문제이기에 여론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나빠지면 심리전은 효과를 잃고 둘 다 부적절하다는 전체 거부감으로 번지기 쉬우며 이는 결론적으로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부담이 돌아갑니다. 전략이 섬세할수록 현실의 민심은 더 투박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조국 혁신당의 향방도 변수입니다. 조국 개인이 전면에서 빠지면 조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 가능성은 작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지 않고 경쟁, 독자 노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연대가 성공하면 의석 극대화라는 보상을 얻겠지만 무리하면 중도층 이탈과 사면 사건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민심 관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핵심은 세 문장입니다. 첫째, 복권으로 선거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민주당, 조국혁신단 연대의 시작으로 높게 거론되지만 실익과 역풍 사이 계산이 필요하다. 셋째, 윤미향 전 의원을 동반해 이번 결정은 여론 분산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이 있으나 도덕성 역풍 리스크 역시 상존한다. 사면권은 법적 효과를 바꾸지만 도덕적 심판과 정치적 책임까지 지우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과정과 구조를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결정을 통합의 신호로 보십니까? 정치적 계산으로 보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이었습니다.